웹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을 크롤이든 스크래핑을 하든 해야 될 거니까 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고나 뭐 스프링이나 이런 웹 서버를 개발하고 웹 서버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지식 없이 그냥 그 기술만 익히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안이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생기고 자기 소스에 구멍이 생기면 바로 해킹 당하죠. 그래서 좀 기초 지식을 좀 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웹이랑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갈 거고요. 뒷부분에 HTML이랑 CSS 이 정도만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쓸 수 있고요. 뒤에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는 파이썬처럼 한 개의 언어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근데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하고, 깊이 있는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해볼게요. 자, 웹이 뭔지, 우리가 흔히들 웹사이트, 따따따, 인터넷, 이런 말을 막 섞어 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웹은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따따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www라고 부르기도 하고 w3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여기서 인터넷에 대한 정의도 아직 안 했지만 어쨌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 망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그 망을 정보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래서 인터넷과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엄격히 말해서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인터넷의 한 부분 집합일 뿐입니다. 웹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 네트워크이잖아요. 뭔가가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걸 다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메일도 네트워킹이겠네요. 내가 저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면 네트워크로 가는 거니까. 다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이고요. 웹은 퍼블릭하고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69년도, 60년대에 알파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파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 국방부에서 처음에 만든 거예요. 뭘 만들었냐면 이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네트워크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쪽에서 보내면, 자, 저 몇 번 좌표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세요라고 보내고 싶은데 보낼 방법이 없었죠, 그때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킹을 표준화해가지고 최초로 패킷이라고 하는 거. 패킷 저번에 했었죠, 우리. 데이터의 뭉치. 그런 패킷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196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69년도에 알파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고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미 국방부가 마도를 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함부로 이 인터넷을 가지고 변형을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미국 내에서는 특히. 그러다 1990년도에 이제 난 됐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1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기미가 있었겠죠. 우리도 좀 씁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 국방부니까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NFS라고 하는 데서 CS넷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었고요. 1982년에 이제 TCP/IP, 저번에 우리가 스트림 얘기도 했었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다운로드 되는지 서버에서 그런 거 우리 얘기했을 때 TCP/IP 얘기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TCP/IP로 이제 네트워크는 발달이 된 겁니다. 실제로 TCP/IP가 없었다면 안 됐겠죠. 그래서 TCP는 시퀀셜하게 어떤 번호를 달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시퀀셜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TCP를 쓰게 된 거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86년도부터 95년도에 그 NFSnet, 아까 NFS가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인터넷의 시작을 69년도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86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96년도부터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KT가 됐겠죠. 그때 모뎀으로 연결하는. 그 전에 우리가 천리안 뭐 인터넷 그 뭐 있었는데 그걸 인터넷이라고는 하진 않죠. PC 통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네트워크예요. 이런 우리가 TCP/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자, 그 전에 사실 대학에서는 그 뉴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인터넷 썼었어요. 인터넷의 한 종류인 웹 말고 뉴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논문을 누가 올리거나 이랬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올렸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뉴스 그룹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방 같은 겁니다. 채팅방 같은 거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그 학술 논문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딱 들어오면 거기다 올려요, 먼저. 올려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뉴스 그룹을 통해서 내가 리포트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 뉴스 그룹도 있고 몇 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인터넷 속에는 뉴스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인터넷의 하나다. 네트워크에서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고 익스트라넷이 있고요. 둘 다 프라이빗한 영역입니다. 인트라넷은 뭐죠? 우리 지금 이 강의실이 인트라넷이죠. 내 PC랑 여러분들 PC랑 연결할 수 있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프라이빗이라고 하고요. 자, 익스트라넷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외부에 있는, 자,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이제 본사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망들을 익스트라넷이라고 그래요. 외부에 떨어져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만큼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로컬 영역, 지리적으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 간의 그 통신을 익스트라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트라넷은 안쪽에 내부 이너란 뜻이고요. 익스트라는 아우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꼭 아우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 느낌 오시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네트워크라고 표현하면 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그냥 고유명사고요.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간에 퍼블릭한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한 네트워크 기반을 인터넷이라고 한다. 여기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은 인터넷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제 HTTP를 알아야 되는데, 자, HTTP는 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말이 가져오는 것처럼 조금 이 말은 1950년대인가요? 30년대인가? 아주 그 2차 대전 전부터 그 나왔던 말입니다. 이제 어떠한 문자들을 서로 주고받는 데 필요한 그런 통신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은 규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방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 그러면 how are you 하면 항상 NGU가 나오죠. 그걸 프로토콜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NG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무조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이라고 보내면 당신은 100이라고 주세요 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내가 1이라고 보내면 항상 그 사람은 100이라고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약속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래서 HTTP를 이해하면은 인터넷을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트워크상으로. 어떻게 그 네트워크상에 데이터를 주고받을지를 약속해 놓은 게 HTTP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96년도에 HTTP 1.0이 나왔고요. 99년도에 HTTP 1.1이 나왔고 2015년도에 HTTP 2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 뭐죠? HTTP 1.1입니다. 1.1의 규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HTTP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처음에 get이라고 보내고요. get이라고 부르고, 요 위에 생략된 거는 뭐냐면, 제가 텔넷이든 뭐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뭐였죠? 텔넷,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텔넷, 네이버닷컴이라고 합시다. 네이버닷컴. 자, 그럼 네이버닷컴이라는 서버에 내가 접속을 하는 거죠. 됐나요? 접속했습니다. 자, 디폴트로 뭘로 되어 있는 거죠? 자, 80 포트입니다. HTTP는 다 80이에요. 디폴트 포트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커맨드 창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텔넷이라는 게 이제 그 제어판에서 설정을 해놨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파란색 글씨를 쓰는 거거든요. 자, get이라고 쓰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get이라고 쓰고 슬래시 REST API 슬래시 v1.0이라고 제가 보냈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 어떻게 쓴 거냐면 80이니까 HTTP고요. 443이라면 HTTPS가 되겠지만 HTTP 그 다음에 요 서버 이름 네이버닷컴 슬래시 요 뒷부분 REST API 부터 쭉 들어가는 거예요. 슬래시 v1.0. 자, 여기까지를 내가 주소창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get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주소창에 쓰는 겁니다. 요 서버를 붙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accept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authorization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로그인한 정보가 있으면 이걸 쓰는 건데,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get하고 끝에 반드시 http 1.1이라고 붙여야 돼요.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약속. 자, 그러면 처음에 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부르거든요. 메소드와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URI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URI. 요거는 서버 호스트라고 불러요. 호스트.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URL이라고 부르죠. 로케이션. 자, 그래서 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엔터를 딱 치고 나면 이렇게 서버가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HTTP 1.1, 200 뭔지 모르겠지만 OK, 뭔가 OK가 났네요. 그 다음 데이트 시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컨텐트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에요. 내가 보내줄 내용. 자, 라스트 모디파이는 이렇고요. 쭉 나오고 실제 바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만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스폰스 바디라고 부르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쓰고 엔터를 쳤더니 서버는 이렇게 주더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서 어떤 이미지 파일을 하나 받고 싶어요. http naver.com/a.png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부르면 되죠? get 그 다음에 /a.png 그죠? http 1.1 요거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이 이미지가 요런 걸 달고 나서 여기에 이미지 베이스 64 캐릭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보냈든 이 약속만 지키면, 이 규칙만 지키면 서버가 주는 겁니다. 요 정도 알고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뭐 TCP 아까 우리 계속 TCP 나왔잖아요. 트랜스미션 컨트롤이에요.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때 컨트롤링 하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파일을 제가 뭐 100메가짜리 파일을 보낼 때 한 번에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패킷으로 쪼갠다 그랬죠. 뭉치로. 그래서 이걸 쭉 내려 보내주는데 클라이언트한테 그때 이 시퀀스 얘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야지 나중에 합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갖고 있는 게 TCP예요. 자, 이런 거 없이 요 한 뭉태기만 보내는 걸 UDP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데이터그램. 자, 그러면 UDP는 어때요? 순서가 없겠죠. 요만큼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짧은 단문들을 한 번에 보내는 거. 그걸 UDP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HTTP 요렇게 치는 거, 요런 거는 UDP가 되겠죠. 주소 같은 거. 좀 더 재밌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FTP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겠죠. 그 다음에 DHCP,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DHCP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컴퓨터에서 와이파이에서 특히 와이파이 06이나 아니면은 와이파이 설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IP를 동쪽으로 할당받겠습니다. 자동으로. 그게 DHCP입니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IP를 내가 192.168.1에 뭐 100번을 쓰고 싶어요. 내 PC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박아도 되지만 네트워크 설정에 그냥 062가 주는 IP 그대로 받고 싶어요 했을 땐 DHCP로 잡으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정 IP와 이 유동 IP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래서 DHCP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AP이라고 하는 거는 메일이나 뭐 채팅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고요. 자, 팝3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MS 같은 경우 아웃룩으로 했을 때 아웃룩이 팝3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접속을 해야 돼요. 내 우편함에. 그걸 팝3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회사 팝3 서버가 어딘데? 그러면 서버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우리가 우체국으로 쓰는 겁니다. 우체통으로. 그래서 그 서버에 접속하면 아웃룩이 거기 접속해서 제 계정에 이메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주고 내가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체통에
우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팝 서버라고 하는 거는 그 우체통과 나랑의 아웃룩과의 프로토콜 약속을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NNTP, 자, 네트워크 뉴스 트랜스퍼, 제가 아까 뉴스 그룹이라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뉴스를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약속이 있겠죠. 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TP, 우리 리눅스 할 때 배웠죠. 네트워크 타임. 그래서 NTP 우리 설치해가지고 시간을 맞췄죠.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에 SMTP, 자, 심플 메일 트랜스퍼예요.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게 SMTP입니다. 자, 그 다음에 SNMP, 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인데요. 자, 내 네트워크 상태가 어떤지 또는 내 라우터가 어딘 건지 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알게 해주는 게 SNMP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면 SNMP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네트워크 장비에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할 때 SNMP로 맞추면 되겠죠. 웹서버에 접근할 때는 HTTP로 맞추면 되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할 때는 SNMP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의 어떤 설정 값이라든지 정보를 내가 갖고 오고 싶어. 그럼 SNMP 프로토콜 양식대로 맞춰서 보내면 네트워크 장비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뭐 몇 개의 PC가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네트워크 상태는 어떻고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떻고 이런 정보를 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SNMP 서버 역할을 합니다.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HTTP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자, 리퀘스트 리스폰스. 자, 뭔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자,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세션, 쿠키. 이 귀에 살짝 앉혀만 놓으세요. 포워드, 리다이렉트, 프록시, 캐시, 컴프레션, 압축하는 거고요. 헤더. 지금 이 부분이 헤더입니다. accept랑 accept, authorization. authorization은 여기 이거지만 이 통틀어서 헤더라고 부르고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접속한 브라우저 또는 PC의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애플이면 iOS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사파리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자, 이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HTTP는 계속 지금 느끼셨겠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앞으로는 제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를게요. 자, WAS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사용자들은 브라우저를 열고,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이 서버에 접속을 하겠죠. 자, 어떤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카페에 접속하고, 어떤 사람은 트위터에 접속하고, 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도 접속하고요. 다 요청을 합니다. 그 각각의 서버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한 개의 서버라. 페이스북이라고 한다면, 이 네 사람은 지금 동시에 페이스북을 쓰고 있는 거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페이스북 또는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라고 합시다. 그럼 블로그.naver.com 슬래시 뭐 이렇게 부르면 서버는 어때요? 요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딱 주죠. 더 쉬운 예로 요거.com 뒷부분에 뭐 a.html이라고 합시다. 또는 a.png, a.jpg 이미지를 주세요라고 한 거죠. 내가 요청을 한 거죠. 이걸 요청이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리퀘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럼 뭐 이미지를 주든 HTML 문서를 주든 뭘 주죠.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리스폰스. 자,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HTTP는.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사이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약속된 규약을 HTTP라고 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body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내용인데 이걸 좀 더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HTTP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뭉뚱그려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네이버닷컴이라고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프로토콜은 HTTP가 아니고 HTTPS겠죠. 요즘엔 다 S로 시큐어 HTTP를 암호화시키면 S가 붙습니다. 어쨌든 이걸 내가 브라우저에 치죠. 브라우저 주소창에 땅 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죠? 자, 내 컴퓨터, 자,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크롬에서 요 주소창에, 주소 부분에 요걸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이제 컴퓨터 속에 이제 네트워크, 랜카드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나가겠지만, 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뭘로 접속을 해요? IP로 접속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랜카드를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쭉 간다 그랬죠. 네이버 서버의 라우터까지.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고. 자, 네이버닷컴에 이 IP가 몇 번인지는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어디서 물어봐야 돼요. 예, DNS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DNS 서버에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PC는 뭐 KT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뭘로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NS에 딱 가게 되면, 네이버닷컴은 뭐, 211점, 뭐뭐뭐 몇 번이라고 IP가 등록돼 있어요, DNS에. 그래서 그 IP를 내가 받아다가 그 IP로 바뀌는 거예요, 브라우저는. 그래서 211점 뭐뭐뭐로 접속합니다. 그 뒤에 슬래시 a.png라고 했다면 요거에 텔넷을 하고요. 아까 텔넷 했죠? 텔넷 요 IP로 하고요. 몇 번 포트? 80. HTTPS면 443입니다. 이 포트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서버라고 한다면, 자, 포트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기에 쭉 달려있는 게 포트죠. 서버에. 여기 네트워크 레이어에. 자, 그래서 이제 a.png를 주세요 했으니까 get a/a.png http 1/1.1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서버는 이걸 받겠죠. 받은 다음에 a.png를 찾겠죠. a.png가 디스크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이 파일을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내려줄 때 그냥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 봉투 같은데 서류함에 담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편지 봉투 같나요? 자, 편지 봉투에 담아서 줘요.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요청할 때도 봅시다. 요청할 때도 이렇게 보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이해하시면 되냐면, 편지 봉투예요. 내가, 자, 편지를 보내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지 봉투에다가 내가 뭐라고 쓴 거예요? 우리 편지 봉투에 뭘 쓰죠? 수신자, 발신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수신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주소가, 수신자 주소가. 요거 플러스 요거까지가 수신자예요. 자, 이게 이제 뭐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이 될 거고요. 이게 뭐가 되죠? 세부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등기로 보내겠다, 뭐 속달로 보내겠다, 보내서 보내는 거고요. 자, 우표를 보내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보내면, 근데 여기는 제가 뭘 보냈죠? 편지지는 있나요? 편지지는 필요가 없겠죠. 자, 편지지는 없고 편지 봉투에 그냥 주소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서버가 이 편지 봉투에다가 뭘 담아서 보낸다고요? 자, 다시 리턴 값을 이 편지에다가 그대로 보내니까 이 편지가 그대로 이렇게 다시 날라와요. 근데 이 편지 봉투 안에다가 요 파일을 싹 담아서 편지지로 써서 담아서 다시 이렇게 쑥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엔벨롭이라고 표현을 해요.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자, 이런 거를 웹을 하는 서비스를 웹 서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엔벨롭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get은 뭐냐면은, 난 편지지는 없어요, 그냥 봉투만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ttp 1.1은 이 주소 이런 거 이해하실 때 http 1.1 양식대로 내가 썼어요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해석할 때 요걸 쓰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영어로 썼어요, 또는 한글로 썼어요, 한자로 썼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가 이제 그걸 받으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요거에 맞춘 번역기를 쓰는 거예요. 번역기를 써서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파일을 담아서 쑥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지 봉투는 누구나 다 필요하겠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편지 봉투는 있어야 되고, 편지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바디라고 부른다고. 자, 바디. 그래서 요청과 응답과 바디, 요 세 개를 아셔야 되고요. 이거 HTTP 리퀘스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get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메소드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메소드는 get, head, post, put, delete, connect, options, trace, patch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죠? get, head, post고요. 최근에는 이제 put, delete, options, patch까지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지금 뭐 커넥트는 기본적인 거고요. 트레이스는 이제 히스토리 추적하는 거고, 어쨌든 요청의 바디가 있음, 응답의 바디가 있음, 이 부분은 편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get은 편지지 없죠. head 편지지 없어요. 자, 응답할 때 get은 편지지에 넣어서 보내주니까 yes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장표를. 그럼 head는 어때요? 보낼 때도 없고 받을 때도 없어요. 자,
헤드에 나는 UTF-8을 쓸 거예요. 내 편지 봉투나 편지지에는 한글이 있는데 그 한글은 UTF-8을 쓸 거예요. 그 부분이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았어. UTF-8로 그럼 내가 해석할게 하고 끝이 거죠. 그리고 줄 때는 뭘로 주면 돼요? 다시 UTF-8로 주는 거지 UTF-8이라는 걸 편지지에 담지는 않잖아. 그죠? 내가 내려보낼 어떤 한글이나 영문이든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그걸 UTF-8로 보내주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봉투 편지지가 없겠죠. 자, 포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봉투가 있을 거고 응답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스트랑은 조금 다른데 포스트는 최초에 이제 그 편지를 발송하는 거고요. 푸시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보낸 거기 그 답장에다가 내가 첨언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 편지지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풋. 그러니까 수정할 때 쓰겠죠 우리가. 게시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게시물 작성입니다. get은 자 게시물 작성하는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그럼 폼이 열리겠죠. 그럼 제목, 내용 이런 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 값에는 난 UTF-8로 썼어요. 그 다음에 저장은 뭐죠? 등록,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그런 다음에 다시 get해서 내가 쓴 게 잘 써졌는지 주세요 했을 때 get.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겠죠. 내용에. 거기다 첨부를 한 다음에 몇 줄 더 추가해가지고 보낼 때는 풋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정. 그 다음 delete는 이 게시물 더 이상 안 읽을 거니까 삭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connect는 말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옵션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not modified예요. 이미지를 내가 매번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읽는다고 합시다. 브라우저로 지금 읽고 있죠. 자, 요거는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 파일을 매번 서버에서 받아와야 될까요? 이미지는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텍스트 한 글자는 한 바이트지만 또는 세 바이트지만 이미지는 크죠. 몇 K 상태예요. 최소한 뭐 5K, 6K 아무리 작아도 그러면은 이 킬로바이트니까 레벨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 특히 동영상 뭐 GIF 움직이는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브라우저에다 캐시를 해놔요. 그럼 다시는 서버에 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 주소가 a.png인데 서버에서 a.png를 내가 까만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캐시된 게 아직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게 옵션스입니다. 자, 옵션스는 그래서 a.png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캐시된 파일들을 또는 캐시된 JS, CSS 이런 HTML들도 캐시가 돼요. 근데 HTML은 웬만하면 캐시 안 하고요. JS, CSS 같은 거는 캐시를 합니다. 이미지 파일 특히. 그래서 이 이미지가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옵션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바디 없겠죠. 선택사항 자체가 없는 거죠. 바뀌었나요?만 물어볼 거니까. 그럼 바뀌었으면 어때요? 편지 봉투에 담아줘야 되죠. 편지지에 담아서 보내야 되니까 바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뀐 게 없으면 편지지에 뭐라고 쓰죠? 편지지는 아니지만 편지 봉투에다가 not modified예요. 그럼 이 편지 봉투는 열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옵셔널 한 겁니다. 그래서 옵션스예요. 편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바뀌었으면 편지지에 새로운 파일이 있을 거고 안 바뀌었으면 편지 봉투에 그냥 304만 딱 적어줘요. 그래서 not modified 변경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브라우저 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옵션스고요. 자, 트레이스는 추적하는 거고요. 어떤 추적 히스토리를 주세요 했을 때고 뭐 모르셔도 되고요. 패치 같은 경우는 아까 푸시랑 똑같은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푸시랑 패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코드 아까 편지 봉투에 제가 어떻다라는 코드가 항상 박혀 오거든요. 아까 안 바뀌었어요 했을 때는 304만 내려보내줬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샘플 봤을 때 200OK라고 줬죠. 자, 200OK 요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200이라고만 편지 봉투에 써져 있으면 편지가 잘 도착했고 잘 왔구나 나한테 답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02는 accepted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뭘 줬는데 거부당할 수 있죠. 거부당하지 않고 잘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턴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등기로 내가 법원에다가 뭘 제출해요.
그러면 accepted만 날라오겠죠. 뭐 답장이 오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럴 때 쓰는 거고. 어쨌든 200으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는 다 오케이.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자, 3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303만 아시면 돼요. not modified.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코드는. 세 자리인 건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에 400은 bad request예요. 네가 뭔가 잘못된 요청을 나한테 보냈어. 그럼 아까 http/1.1 뭐 이런 게 틀렸다거나 어떤 잘못된 규약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는 bad request입니다. 또는 숫자를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보냈다거나 이랬을 때도 내가 400을 내려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1은 로그인 했는데 패스워드가 틀렸다거나 이랬을 때 unauthorized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403은 forbidden, 거부당한 거예요. 네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야. 404는 not found, a.png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그냥 404만 딱 적어서 내려보내는 거죠. 405 메소드 not allowed, 내가 패치라고 보냈는데 야, 패치라는 메소드는 나는 못 받아줘,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was에서 패치랑 put 같은 경우 특히 delete 요 세 개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 옛날 서버들도 있어요. 요즘 서버들은 다 받아주지만 옛날 서버들은 안 받아줘요. 그럴 때는 405를 내려보냅니다. 웹서버가. 자, 그 다음에 50, 5로 시작하는 건 다 뭐라고요?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에서 뭔가 에러가 난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게시판이라고 해봅시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가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네이버에 접속해야 되죠. 그러면은 https 브라우저에다 이렇게 칠 거예요. 블로그.naver.com 뭐 내 아이디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그래서 브라우저에 이렇게 딱 주소창에 치고 나면 서버에 블로그.com의 IP를 가져다가 그 IP 서버로 접속이 되죠. 서버 이제 그 해당되는 서버의 IP로 접속하는데 이 서버는 뭐가 될까요? 네이버 블로그 서버가 될 거예요. 네이버 서버 또는 네이버 블로그 서버. 거기서 내 페이지를 열어주겠죠. 쭉 내려줄 때 여기는 지금 제가 제 아이디밖에 안 적었는데 내려오는 건 뭐죠? HTML이 내려와요. 무슨 HTML이냐면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네이버 제가 블로그가 있나?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일단 블로그 쳐봤더니 막 엉망진창이네요. 자, 섹션 주소가 막 이렇게 막 리다이렉트 막 되는 거죠. 주소가 바뀌었죠. 이 바뀌는 걸 리다이렉트라 그래요. 제가 리다이렉트는 설명을 안 해놨나? 아, 여기 리다이렉트를 그냥 써놓기만 했네요. 자, 본 김에 설명합시다. 제가 블로그.naver.com이라고만 쳤는데 지금 보면 section.blog.naver.com 블로그 홈에 NHN에 뭐 쭉 이렇게 붙죠.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걸 리다이렉트라고 그래요. 내가 이쪽으로 보냈는데, 자, 서울 우체국으로 보냈는데 저기 노원 우체국으로 보내준 거죠. 지가 강제로 바꿔준 겁니다. 나는 몰랐지만 자기들끼리 바꾼 거예요. 그 다음 블로그 홈.nhn이라고 하는 요게 파일이 된 거예요. 실제 파일이. 그럼 요 파일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F12 눌러서 보시든 컨트롤 옵션 I 누르시든 맥에서는 HTML을 보면 이런 HTML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블로그 홈.nhn은 뭐라고요? 요 소스를 가지고 있다고. 요걸 나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RI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전체를 URL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버는 나한테 이런 HTML을 줬어요. 자, HTTP의 기본은 뭘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HTML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HTML을 하나 준 거예요. 이름은 블로그 홈.nhn이라는 확장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파일을 식별하기 위한 구분자이기 때문에 뒤에 NHN을 붙이든 do라고 붙이든 그냥 HTML이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HTML을 주면 브라우저가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제가 이게 크롬이라고 합시다. 그럼 크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HTML 요만큼을 받아다가 이렇게 화면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거기로 보내줍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타이틀이 뭐 반려견과 출근하기 뭐 이런 식의 내용.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이 반려견과 출근하기네요. 타이틀 포스트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겨져 있네요. 딱 갔더니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HTML들을 그냥 쭉 받았을 뿐인데 브라우저는 이쁘게 이렇게 화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TML을 화면에 그려주는 걸 하는 역할을 브라우저가 하는 겁니다. 브라우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거겠죠. HTML을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미지 한번 볼까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검사 눌러도 바로 글로 가요. 그랬더니 링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img 태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란 뜻입니다. 이 이미지를 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요. 위스는 이렇고 하이트는 이렇고, 자, 폭과 높이를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주소는 뭐뭐뭐뭐.png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쭉 해가지고 한글이 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장자는 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뒤에 이미지도 파라미터가 이렇게 붙네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요 이미지 HTML에서는 이렇게만 내려왔을 뿐인데 저는 이 이미지를 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브라우저가 이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HTTP는 HTML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브라우저 어쨌든 이렇게 잘 그렸어요.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게시판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이 있죠. 자, 글쓰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 글쓰기 버튼은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태그에 href에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쭉 주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슬래시 뭐 bbs에 뭐 regist.nhn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이걸 가지고 내가 서버에 요청을 가요. 이 주소를 가지고. 그러면 서버는 뭘 주는 거죠? 글 쓸 수 있는 폼을 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제목 적는 란, 그 다음에 내용 적는 란, 이렇게 크겠죠,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 뭐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이거 HTML을 내려준 거죠, 나한테. 그럼 브라우저는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만 통신했죠? 그 메소드가 뭐만 썼죠? get만 썼죠? 내가 무슨 편지 봉투에 뭘 담아 보낸 적 없잖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글을 쓸 거예요. 자, 어떻게 글을 쓰고 저장을 딱 누르는 순간 얘는 포스트입니다. 왜? 이 내용이 크잖아요. 편지 봉투에 다 쓸 수 없는 내용이잖아. 우리가 편지 봉투에다가 내용을 다 쓰는 거, 엽서 같은 거 예를 들면 한계가 있죠, 내용이. 많은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포스트로 담아 보내요. 자, 포스트는 그래서 편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는 자, 제가 이제 save.nhn이라고 쓰고요. 수신자는 편지지에는 제가 제목은 뭐고 쭉 내용은 뭐 쭉 썼어요. 몇 페이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버한테 딱 보내요. 그럼 서버는 포스트로 왔네. 그럼 편지지를 열어보겠죠. 포스트는 편지지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빈 종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해서 까보니까 제목이랑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보드라는 MySQL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뭐 이런 컬럼들이 있어요. 그럼 타이틀에다가는 제목 부분을 쓰고요. 컨텐츠에다가 내용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작성자가 있겠죠? 자, 라이터는 39번. 제 아이디가 39번 아이디인 거예요. 유저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성 시간 있겠죠? 뭐, reg 데이트, create 데이트가 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정 데이트. 뭐, edit 데이트라고 할까요? 뭐,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은 같겠죠. 이거랑. 자, 요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리턴 해가지고 HTML을 내려보내주는데 뭘 내려보내주죠? 게시글 내가 쓴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읽기 페이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 다시 그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DB에 있는 내용, 이런 날짜까지 다 박아가지고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게시글 읽기 페이지가 열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제가 수정 버튼. 야, 이거는 게시인가요? 포스트인가요? 빨리.
게시예요, 포스트예요? 수정 버튼 누른 상태는. 게시겠죠? 나 수정할 수 있게 화면을 좀 열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수정 버튼에서 내려온 거는 뭐죠? 요 화면이 나겠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화면. 여기는 내용이 적혀 있겠죠. 수정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제목도 수정하고요. 내용도 수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저장을 눌렀어. 그럼 뭘로 가죠? 이때는? 포스트로 가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포스트로만 다 했지만 요즘에는 패치나 풋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패치나 풋도 편집 봉투가 있습니다. 편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냈더니, 아, 네가 수정하러 왔구나. 그러면은 요번에는 아까는 인서트 했지만 요번에는 이걸 어떻게 하죠? 업데이트를 치겠죠. 업데이트 얘 세 개를 치겠죠. 등록 이름 바뀌지 않잖아요. 작성자도 안 바뀌고. 그래서 요 세 개를 업데이트 치고 리턴으로 다시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HTML을 내려 보내주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삭제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메소드 뭘까요? 그렇죠. 딜리트. 왜냐면은 여기서는 뭐 삭제 페이지를 열어줘 이게 아니고요. 바로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Are you sure? 나올 거고, 삭제할 거예요? Yes 누르는 순간 딜리트로 그냥 서버에 날라가요. 아, 너 게시글 지우려고 하는구나. 그럼 삭제하고 요번엔 뭘 내려 보내줄까요? 어떤 뭐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나올 수도 있지만 목록으로 바로 보내주겠죠. 리스트 페이지 바로 보내주고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을 하나 그냥 띄워줄 거예요. 그 띄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요 DB에서는 딜리트 날리고 성공을 했을 때만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 딜리트 하는데 에러가 났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때는 편집지에 뭐 아무것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500 에러를 보내겠죠. 그래서 편집 봉투에 500이라고 딱 써서 내려 보내줘요. 그럼 서버, 얘는 클라이언트는 아는 거죠. 아, 에러 났구나. 그러면서 서버가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어떤 에러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주세요 할 때는 뭐죠? get. 그럼 파일을 내가 업로드 할 거예요. 업로드는 뭐죠? 포스트겠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 개발 시작하기, 뭐 좋은 문서들 엄청 많고요. 뭐 좋은 유튜브 영상들 많습니다. 웹 개발뿐만 아니라 HTML. 자, 우리는 HTML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아, 열어놨었구나. 자, 웹과 함께 시작하기라고 이렇게 제가 모질라도 있고요. W3C 스쿨도 있고요. 뭐 HTML 스쿨인가? 뭐 HTML.com도 있고요. 사이트들 무지 많습니다. 좋은 사이트들.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열은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자, HTML을 공부할 때, 웹을 공부할 때, 자, 지금 당장 페이스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간단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프트웨어 설치 뭐 이런 거 쭉 보시고요. 자, 우리는 HTML 배워야 되고 CSS 배워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배워야 되나 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출판하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퍼블리싱입니다. 퍼블리싱은 웹서버에다가 내가 만든 HTML을 올리는 거예요. CSS,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자, 웹의 동작 방식 요걸 보여드리려고.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HTML 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얘는 클라이언트 오른쪽에 그랬네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온다. 자, 이 이미지가 서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TCP/IP, 웹은 TCP/IP와 UDP를 두 개를 동시에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IP, 도메인별 IP가 어떻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지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하나 살려면, 현옥닷컴이라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겠죠. 그러니까 후이즈나 뭐 가비아나 뭐가 됐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로그인을 하고 제 도메인을 삽니다. 제 개인정보까지 다 넣고요. 도메인 소유자 정보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다 넣고 도메인을 사고요. 그 도메인은 현옥닷컴은 어떤 IP 서버다 라는 것까지 등록을 하겠죠. 그걸 DNS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설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DNS고, HTTP 우리가 얘기했고요. 자, 컴포넌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컴포넌트 파일이라는 용어를.
자, 코드 부분이 있고요. 자원이라고 이제 코드라고 하고 리소스라고 불러요. 이 번역이 조금 거시기한데, 자, 리소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리소스를 번역했더니 자원이 됐나 봐요. 어쨌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코드 파일이라고 부르고, 이미지, 영상, 뭐 PDF 이런 문서들을 리소스라고 불러요. 자, 실제로 그 용어를 다 씁니다. 장고를 쓰든 스프링을 하든. 자, 코드 파일이 있을 거고요. 리소스 파일, 아니, 코드 폴더가 있고 리소스 폴더가 있는 거죠. 나중에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코드 부분은 CSS 폴더, 자바스크립트 폴더, HTML 폴더 따로 있고요.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폴더, 리소스 폴더 이렇게 다 분리해서 보통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DNS는 아까 요게 요 IP로 바뀐다는 거죠. DNS 서버로 보내면. 자, 그 다음에 패킷 설명. 패킷이라고 하는 덩어리. 예. 수천 개의 작은 덩어리로 서로 전송된다고 했죠. 자기의 번호를 달고 그걸 패킷이라고 그런다. 한 단위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블럭 또는 뭐 블럭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패킷이라고 불러요. 하드비든 파이썬이든 다 블럭이라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든. 자, 그 다음 크레딧은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항상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웹서버에 게시를 하면 다 저작권 처벌을 받아요. 예. 벌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한번 해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자, 이렇게 해서 뭐 문서들은 많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시간, 웹개발 첫 번째 시간 웹에 대한 이해는 마칠게요.